미 국방부는 국무성에 이어 전술 핵무기 한국 재배치 주장에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백악관 NSC 존 컬비 전략소통조정관은 러시아와 북한이 군수품과 식량을 맞바꾸는 무기 거래를 위해 다시 접촉하고 있는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최근 미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이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펜타곤 대변인 라이드 장군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주장에 의회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한 본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항상 의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현재로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정책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나 중국과 같은 침략을 억제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확장 억제에 대해 한국의 동맹국 및 지역 파트너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이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ank you, General. I have two questions. 감사합니다, 장군님. 두 가지 질문입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전술핵의 한국 재배치 검토를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한 펜타곤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는 항상 의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정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정책으로 남을 것입니다. 보다 강력한 확장 억제력을 한국이 원한다는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시다시피 우리는 북한이나 중국과 같은 침략을 억제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확장 억제에 대해 한국의 동맹국 및 지역 파트너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이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드가 최근 훈련을 재개했습니다. 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한국에 사드를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발표할 내용이 없습니다. 한편 존 컬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오늘 벌출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할 무기를 획득하기 위해 북한과 다시 접촉하고 있다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북한 무기 판매를 시도한 혐의로 재무부가 오늘 제재를 발표한 슬로바키아인 무기상 아쇼크 무쿠르티체프가 그 같은 노력의 중심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컬비 조정관은 무쿠르티체프가 러시아 정부 관리들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비밀무기 합의를 중개하려고 시대왔다고 밝히면서 우리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작전에 추가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추가적인 군수품 획득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는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이 노력의 중심에 아쇼트 푸크리티체프라는 이름의 무기상이 있습니다. 이번 거래 중 하나로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24종 이상의 무기와 군수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에 대표단을 파견하려 하고 있고 군수품을 대가로 식량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악성 행위자를 겨냥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동시에 우리는 북한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는 다른 국가로부터 군사장비를 획득하려는 러시아의 시도를 계속 확인하면서 폭로하고 대응할 것입니다. 한편 미 국방부 대변인 라이드 장군은 백악관의 이와 같은 발표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바그너 그룹이 이전에 계획한 선적을 넘어서 이전에 발표된 선적이 현재로서는 없다면서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바그너 그룹이 이전에 계획한 선적을 넘어서 이전에 발표된 선적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계속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악관은 북한과 러시아의 추가 무기 거래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미 국방부는 이전에 바그너 그룹이 선적한 것 외에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합니다. 백악관과 미 국방부의 정보에 대한 차이를 어떻게 봐야 할지 그것이 궁금할 뿐입니다. 펜타곤에서 보이스 오브 워싱턴 제니박입니다. 오늘 또 삼선 의원을 지내신 우리공화당 조은진 대표님을 모시고 외교안보 그리고 한국 정치 문제 현안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조은진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네. 참 날씨도 좋고요. 오늘은요, 김여정이가 또 북한 또 핵을 또 위협을 했더군요. 미국의 그 해구산이 뭐 구멍이 뚫렸다니 그러고 있고 또 3판 노스는 북한 영변에 핵시설이 지금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금 핵실험을 곧 임박했다고 보십니까? 북한의 7차 핵실험은 북한 7차 핵실험은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위험을 경고하고 있고 네. 언제라도 핵실험 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영변에서 지금 많은 움직임들은 핵실험이 임박한 거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한국의 언론들도 영변에 지금 그 핵실험 준비 움직임들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가지로 파악이 되어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이미 뭐 작년서부터 뭐 핵실험을 하니 안 하는데 그 핵실험에 대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미 핵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실험을 하나 안 하나 그거 다 근데 이제 협박용이라고. 그 핵실험 7차 핵실험을 한다는 것은 또 여러 가지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7차 핵실험을 했을 때 지금 신냉전 시대라고 불리는 그 중국과 러시아, 네. 이것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미국이 7차 핵실험에 대한 입장조차도 달라질 거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7차 핵실험 이후에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가 어렵지 않느냐. 안전보장이사의 이사국으로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 제재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태클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는 7차 핵실험을 하더라도 유엔의 제재는 어렵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북한은 7차 핵실험을 계기로 핵 보유국 선언을 하고 핵 보유국을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러한 작업들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군축회담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벌써부터 여기서 군축회담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전문가들은 웬 말이냐, 군축회담을 만일은 미국이 시도한다면은 북한의 비핵화에 실패했다는 의미라는 것을 또 강조하더라고요. 일각에서는 그것도 맞는 말이고요. 왜냐면은 군축회담이라는 것은 북한이 노리는 핵 보유국을 인정을 하고 테이블에 앉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지금 위험한 수준으로 가고 있고요. 또 최근에 그 국가안보 회의 전략조정관, 백악관 전략조정관이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북한과 러시아가 지금 무기 거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북한은 식량을 러시아로부터 원조를 받고 기타 등등. 북한은 또 뭐 무기라든지 군수품을 지금 러시아에 주고 고위 관리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정황을 다 포착이 됐대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이게 꼭 우크라이나만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에도 분명한 지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상황들이. 지금 미국의 그 국무성이 아니고 재무부에서 네. 일단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기 거래상 거간이죠. 거간권을 노릇을 하는 슬로바키아인에 대한 네. 자금 거래가 포착이 됐다는 거고, 그 자금 거래가 실질적으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무기를 24가지 정도의 무기를 제공한다고 예. 해요. 그리고 러시아는 북한이 지금 식량난 때문에 요즘 지금이 이제 보릿고개 요 시점이기 때문에 북한의 식량난은 고질적으로 있지만은 이번에 이제 지방에서는 굶어 죽는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 해서 북한의 식량난이 대단히 심각하다.
그래서 북한으로 봐서는 무기를 제공하고,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제재에도 이제 든든한 그 러시아나 중국의 그 백을 믿고 이제 대놓고 이제 무기 제공을 하고 있고, 북한이 가장 필요한 식량 제공을 받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재무부 또 국무성에 다 포착이 됐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북한에 대한 뚜렷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것이 지금 이제 신냉정 시대에서 북한은 핵 개발을 가속적으로 경량화, 정밀화 상황을 만들어내갈 거다. 그래서 음, 우리 대한민국을 봐서는 신냉전에 의한 북한의 핵 완성, 네. 또 대량 생산, 김정은이 뭐 핵을 대량 생산하라고 이미 지시를 했고, 그런 상황으로 봐서는 굉장히 위험하다. 음, 제가 지금 계속 우려했던 것은 이게 군축회담으로 가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순간에 대한민국 굉장히 위험해진다. 이런 그렇죠. 입장에서 우려했던 거고, 또 우리 자체 핵 개발도 미국이 먼저 이렇게 핵 개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훔치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한국에 그냥 핵을 전략핵, 전술핵을 배치한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한국의 전술핵을 배치하면서 이제는 북한 핵을 보유를 인정하고 군축으로 가겠다 하는 것을 우리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이 이제 군축 회의로 가지 않고 핵 폐기 부분을 지속적으로 더 실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것이 지금 유엔이 제대로 저 역할을 못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어떠한 제재라도 계속 제재를 가하는 것이 옳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섣불리 그 전술핵을 들여온다든지 하면은 미국이 가고자 하는 북한을 군축으로 끌고 가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이제 북한과의 통미를 통해서 어떻게 해보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에 우리가 또 말려들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래서 전술핵 부분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 다 공감을 하지만은 미국이 가고자 하는 북한을 도저히 핵폐기가 안 되는 핵폐기를 포기해버리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그 길을 막아야 된다.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데까지는 막아야 된다. 그런 입장이 있는 겁니다. 지금 다수의 전문가들도 그렇고요. 존 볼턴이라고 아시죠? 전 국가안보부 저기 보좌관이었던 그분도 지금 최근에 그런 말을 보장은. 예, 그런 말을 하는데 이미 북한은요, 테이블에서,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핵 폐기를 한다는 거는 이미 늦었다고요. 이미 안 된다는 상황을 알아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두 가지예요. 정권 체인지, 리즘을 체인지 하든지, 북한에 어떠한 김정은이 아는 다른 정권이 들어서야만 이게 해결이 되고, 넘버 투, 그 두 가지 초이스인데, 넘버 투는 그 핵 사이트를 완전 타겟해서 없애버리는 거. 그 두 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화로 풀어나가기 위해서 핵군축 회담을 연다? 그러면은 핵군축을 연다면 잘 나오겠죠. 왜냐? 그 저기 국가를 인정해 주는 편이니까. 그런 거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저기 대표님께서 말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거를 하기 위해 지금 미국이 지금 계속 다각도로 훈련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재타격, 평양 타격을 하는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성공이 지금 돼야 됩니다. 왜냐면은 김정은이는 절대 핵을 놓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몇만 명이 저기 북한인의 희생을 대더라도 자기만 살아남기 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핵을 위해서 핵을 기부합하기 위해서 테이블이 나온다. 노웨이 호세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IRA가 이번에 이제 미국이 다시 이제 IRA 세부적인 사항을 어저께 공개를 했어요. 근데 상당히 다행이게 한국에 많은 지금 이득이 가고 있거든요. 플러스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은 마치 아주 그냥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루즈했더라고요, 지난번보다. 그렇지만은 또 이제 거기에 대한 또 이유가 있어요.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면은 이걸 또 세부적인 거를 다 짚고 넘어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오늘 미국과, I'm sorry.
일본하고 중국이 지금 외무장관이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거론했거든요. 대표님께서는 지금 한미일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대로 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이제 그 4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 미국을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하잖아요. 네. 자연스럽게 한미 정상회담 이번 이제 한일 회담 이후에 뭐 여러 가지로 국내는 시끄럽습니다. 그게 외교의 관례에 벗어난 일들이 많이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에라를 해버렸다.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소미아를 복원시키고 반도체 부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제재를 완화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옳았는데 한일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역사적인 그러한 사제 부분 이런 부분들 또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와 관계되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 그리고 독도 문제 뭐 이런 얘기들을 일본은 뭐 일본 나름대로 얘기를 다 했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이 잘못됐다. 이런 문제점들을 지금 국민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4월 말에 이제 그 미국 방문하고 7월에 이제 일본에서 G7 하잖아요. 올해, 그래 되면은 자연스럽게 올해 G7. 5월에 그래 하면 자연스럽게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가시적으로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들을 이 한미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것을 불식해야 된다. 저는 그렇죠. 좌파들이 집요한 공격이 굉장히 강도 높게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뚝 떨어져버렸어요. 네. 그래서 잘못하면 20%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해서 이 한일 간의 관계는 굉장히 예민하다. 그걸 위해서 하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될 최소한의 부분. 음, 그것은 외교라는 게 그 전례가 있잖아요. 네. 항상 보수 정권에서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얘기를 해요. 한일 관계에 있어서.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기시다의 이 한일 정상회담이 상당히 밀린 외교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밀린 그 정상회담이었다. 이런 입장으로 봐서는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네. 여러 가지를 만회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 G7 5월 18일, 19일 한 3박 4일 열리는데 거기서 상당히 중요해요. 미국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할지도 상당히 고민일 거예요. 이게 이제 뭐 노골적으로 일본 편을 들을 수도 없고 이제 둘이서 이제 화합이 되는 판에서 여기서의 한국의 입장을 반드시 표현해야 됩니다. 이게 뭐 두리뭉실 넘어갈 일도 아니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이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실장을 지금 뭐 경질을 했다니 뭐 자진 사퇴라니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면은 지금 미국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을 놔놓고 네, 안보실장을 경질했다는 데서 국민들이 되게 불안해하는 거죠. 이게요. 나는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장악을 못한 건지 망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뭐 블랙핑크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윤석열 정부한테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이다. 특히 안보실장이라는 부분들은 지금 뭐 북핵 문제라든지 국제 정세로 봐서 가장 중심에 있었는 실장을 이렇게 교체해버리는 정지를 해버린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외교적으로 안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안보와 외교는요, 실과 바늘처럼 같이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절대 안보실장하고 외교부하고 그게 갭이 없고 삐끄덕하지가 않아요. 만약에 이게 삐끄덕할 경우에는요, 상당한 국가의 피해를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을 제가 이렇게 이제 볼 때 우리 기자들도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가 그렇게 급해서 안보실장을 미국 방문하고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뭘 잘못했는지 무슨
공연 때문에 그랬다는데 이거는 상당히 마이너한 겁니다. 이 공연 때문에 그랬다는 거는요, 지금 나라의 위신이에요. 아니, 이 양반이 진짜로 뭐 국가에 해를 끼치는 어떤 이슈를 잘못 전달했다라든지, 아니, 와가지고 이게 설리반하고 잘 얘기하고 잘 통했는데, 여기서 뭐 일을 감췄다든지 무슨 일을, 이런 것이 없는 이상은요, 안보실을 그대로 둬야 될 건데, 갑자기 그렇게 경질할 때 미국도 상당히 지금 당황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잘못한 겁니다. 예, 카운터파트가 갑자기 없어졌으니까, 딴 사람이 왔으니까 조금 움찔할 거 아닙니까? 그런 입장을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가볍지 않았느냐. 지금 문제는 지금까지 그 북한 문제 또 한미 관련, 한일 관련 이렇게 해서 안보실장의 역할이 굉장히 컸잖아요. 김성한 안보실장의 역할이. 예. 근데 이제 그 후임자로 조태용도 미국 대사를 후임자로 했다는 것은 미국 방문을 두고 이제 미국 대사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1차가 물론 미국 대사에 선임을 하겠지만 여러 가지로 좀 부자연스럽다. 국민들이 북한의 핵 개발도 그렇지 질자 핵실험 문제 뭐 미사일을 이틀에 한 번씩 쏘고 있는 이참에 안보실장을 뭐 이런 뭐 공연 문제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 구설수로 바꾼다 하는 자체가 저는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실망하게 만들었고 또 국제 관계에 있어서도 창피한 윤석열 일이에요. 정부에 대한 예, 신뢰도가 대단히 떨어졌다. 창피한 이렇게 보는 일이죠. 거죠. 창피한 일이죠. 왜냐하면 전쟁터에서는요, 말탄 기술을 절대 바꾸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보이지 않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언제 터질지도 몰라요. 이게 갑자기. 그런 상황에서 저도 안보실장 작년에도 뵙지만은 이 외교부하고 안보 쪽에서 만약에 암투가 있었다면요, 이거는 진짜 나라의 위기입니다. 이거를 이제 잘 조정을 해주. 좀 이제 얘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데 좀 부끄러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아무튼 보수 정권은 이 외교안보 부분에서는 확실한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안보실장을 그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갑자기 경질했다. 또 뭐 경질 안 한다고 했다. 경질하고 뭐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 너무 서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미국 방문을 아마 갔다 와서 저는 이제 5월달 미국 방문을 갔다 와서 한국에서는 개각, 이번 달. 그다 대규모 개각을 할 텐데 네, 그것은 이제 뭐 현지에 있는 장관에 있는 사람들의 출마 준비도 이제 1년 전에는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중요시 이제 개각 대상에 들어간 사람들이 핵심적인 네,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네, 추경호 경제부총리,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등등 청와대에 있어서는 청와대 홍보수석이나 또 정무수석, 사회수석 이런 부분들 또 검찰의 대거 검찰 출신들 이복현 검감 원장이 이런 부분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개각할 텐데 이번에 5월달 개각은 대폭 개각이 예상이 된다. 그 제가 볼 때는 4월 말 한미 정상회담, 5월 중순에 G7. 소위 G7 예, 이거를 다 마치고 나면은 이제 개각으로 바로 들어가서 윤석열 정부의 2기 이 개각 그림이 그려질 거다. 네, 그렇게 그 개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총선 구도로 넘어가는데 윤석열 정부가 지금 제가 YTN 라디오에 가서도 얘기했는데 민생에 대해서 뚜렷한 관점이 없다. 노민생, 또 야당하고 미워도 야당이 이재명이 아무리 사법리스크가 있더라도 야당이 파트너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실 나서지 않더라도 김기현 대표가 좀 나서서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노민생, 노협치, 노개혁. 지금까지는 문재인 정권 잘못했으니까 문재인 정권 탓하는 건 맞아요.
1년 동안. 또 야당 탓하는 거 맞죠. 방탄국회하고 말도 안 되는 밥수석을 가지고 말 안 되는 법안도 만들어내고 막 난리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탓을 언제까지 할 거냐. 국민들은 그 모든 책임을 대통령으로 하는 거예요. 협치를 안 한, 야당이 잘못해도 야당이 협치를 안 한다 해도 안 돼. 근데 지금 대통령실이 협치를 자꾸 거부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총선 때까지 굉장히 위험하다. 이제는 민생에 올인하고 미워도 야당하고 협치를 통해서 국민들을 안정시키고 또 개혁 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정치 개혁을 해나간 과제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는 미워도 다시 한번 하자 이거죠. 미워도 믿지만은 또 만나서 얘기할 건 해야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꼭 한번 우리 교포께서 이제 저한테 이메일이 왔는데 꼭 짚어달라는 얘기인데요. 최근에 그 전두환 전 대통령 그 손주가 지금 5.18에 대해서 그냥 온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미국도 지금 나는데 이게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왜냐면은 이 사람은요 환자예요. 소위 말하는 이 환자, 정신이 미약한 환자, 마약까지 사람 마약하게 되면 완전히 이 제정신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제정신이 아닌 애를 데리고 온 그 언론들이 인터뷰를 하고 또 한국으로 여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이게 광고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미국도 상당히 분노하는 게 어찌 저는 환자가 말하는 걸 가지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언론 또 그걸 이용을 하고 이건 데스 쉐임이라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또 한국의 광주의 그 사람들은 또 마치 이 전두환 일가가 완전히 굴복한 것처럼 자 광주에 얼마나 지금 심어놓은 그 3대로 심어놓은 피해자들이 지금 10점인가 5점인가 그걸 받아가지고 검찰이니 경찰이니 공무원 요소요로에 지금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지경이 아닙니까? 한국이 지금요 좌파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런 상황에서 아직도 그 애를 데리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빨리 병원에 집어넣든지 치료를 받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거기서는 여론이 어떻습니까? 전두환 일가의 손자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광주나 이런 분들이, 와서 하겠다는데, 그거 굳이 말고 자기, 막을 필요는 없다, 이래 보는 것 같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미국 시각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죠. 환자죠, 그렇죠. 환자. 저도 환자를 언론이 스포트라이트를 보이고 네.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고, 우리 제니 기자 말대로 빨리 병원에 입원을 시키는 것이 그렇죠. 그것이 우선이다 이래 보는 거죠. 맞습니다. 제정신도 아닌 애를 데리고 지금 이렇게까지 나라를 또 움직이면서 재탄, 삼탄을 또 하고 있는 거에 보니까요. 나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여기서도 지금 기자들이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그 김재원이 미국 갔잖아요. 미국 가서 또 정광훈 목사가 우파 통일을 했다고, 이 천하 통일했다고 들어가지고 난리라고, 김재원이는 그래요? 앞으로는 정광훈의 전자도 안 꺼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난리인데 정광훈 그 목사에 미국 가가지고 대해서는 여기 아예 그 잡아 내지도 마시다. 너무나 많은 걸 알고 계세요. 그 사람은요, 입만 열면 구라니까요. 좀 그 정도로만 합시다. 근데 아무튼 김재원이 왜 저렇게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하는지 정치하는 사람들은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왜냐면은 구라를 요거도 보면서 저래 하는 이유가 있겠죠. 구라를 때리다 보니 그게 사실인가 하고 믿고 그랬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따지고 보니까 이게 아니니까 또 바로 돌아왔는데 여기서 별로 그 사람 인기도 없고요. 저는 거의 지금 말하고 싶지가 않는 게 여기서 또 말 잘못했다가는 또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는 어떤 일로 오늘 고생하셨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뭐 기소가 돼가지고 이제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모았다 그럽니다. 그 정도로 합시다. 왜냐면은 돈 많이 미국 모았다 정치도 복잡하지만 여기도 복잡해. 대한민국 정치도 복잡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